네, 자, 우리 지금 등기 실행 절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 자,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은, 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신청 절차가 다 끝났을 때,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인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모두 모아가지고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고, 자,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등장을 해서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실행 절차. 자, 그래서 실행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단 접수를 해야 되고요. 등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또는 보정을 명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실행할 수 없으니까 등기 신청을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거죠. 자, 실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하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하에서 243페이지 보시면은, 자, 1번 등기 신청의 각하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X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는데, 신청 자체가 등기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요, 등기관이 어떤 자의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자,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불이익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각하 사유를요,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각하하라는 것이죠. 등기 신청을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의적인 거부를 막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각하 사유를 우리 법 29조에서요. 29조에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각하해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밑에 그 각하 사유 보시면 이제 1호부터요. 1호, 2호 있고 또 3호 해가지고요. 쭉쭉 해서 11호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호까지를 우리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크게 1호하고 2호,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하 사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등기 신청 절차를 지금 다루고 있죠. 우리 등기법, 등기 신청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 절차는 우리가 2장에서 다루고 있고 또 3장이나 4장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 절차를 계속 다루게 됩니다. 자, 특별한 등기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우리 등기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적법한 신청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적법한 절차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적법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등기 신청 절차를 위배한 등기 신청은 다 각하를 하게 되는 거죠. 위법한 등기 신청이니까요. 자, 그래서 위법한 등기 신청이다. 등기법을 위반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각하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중에서 그 배운 내용에 위반하면 다 각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1호하고 2호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호부터 11호까지는 알 필요 없고 1호, 2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1호는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요. 자, 관할이 아니다라는 것은 관할을 위반했다는 거죠. 관할 위반. 그래서 등기 신청이 왔는데 우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할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 등기 신청이 왔으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사건이라는 것은 신청을 말합니다. 그 신청이요, 등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왔다는 거죠. 자, 등기할 수 없는 것의 등기 신청이라는 것이니까 등기 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다.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관할을 위반했다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3호는요, 뭐 신청이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신청.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할 수 없는 자에서 신청. 무권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의 신청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겠죠.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은 뭐 9호 보시면은요, 뭐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뭐 8번. 우리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 했잖아요. 그 첨부 정보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첨부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각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그냥 절차 위반을 하게 되면 다 각하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제 1호, 2호가 중요한데요. 자, 넘기시면요. 이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특히 제한적 열거했을 때 2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2호가 중요한데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자, 요 내용이 다시 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관할 위반은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할권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은 각하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1번 보시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을 했을 때요.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뭐 동산에 대해서. 자, 요것은 우리가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이것은 우리가 등기 사항 시간 했습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동산 이런 게 되겠죠. 자, 부동산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것들은 이것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오게 되면 당연히 뭐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등기 신청을 거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대표적인 것이 점유권, 유치권. 자,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유치권자가 맞다고 하더라도요.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지 등기에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등기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2번 보시면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요. 자, 우리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등기사항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요, 이제 민법에서 정해집니다, 민법. 자, 우리가 부동산이 아니야. 다 민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 다,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것들은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중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은 등기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서요. 자, 여러분 우리 민법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5년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이. 따라서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법에 의해서. 또 밑에 3번은요, 여러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자,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대지사용권과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은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법을 위반하는 등기 신청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4번 보시면은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자, 농지에 대해서는요, 전세권 설정을 우리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물론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전세권 뿐이에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민법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등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5번, 그리고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항상 부종성 수반성을 갖는 것이죠.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종성 수반성에 위배되는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6번이요. 자, 요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민법을 보시면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5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요,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이 있고요. 부동산 일부 그러면요.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거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말해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요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필지. 그래서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 일부예요. 이것은 부동산, 토지의 일부가 되겠죠. 또는 한 동의 건물의 일부. 이것은 이제 건물의 일부가 되겠죠. 자,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권리의 일부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라는 것은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3분의 1만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 자, 을이라는 사람이 뭐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권리의 일부죠. 자,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죠. 소유권 중에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소유권의 일부, 권리의 일부가 되겠죠. 소유권. 소유권의 일부,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전세권의 일부,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권리의 일부예요. 권리의 일부는 쉽게 말하면 지분을 의미하는 거죠. 지분. 자신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의 일부라는 개념하고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을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그 부동산 자체의 일부를 말하는 거고 권리의 일부는 지분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또는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느냐와 관련돼서요. 자, 권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권리 그러면은요. 크게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제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이전 등기가 있는데요. 자, 이때 부동산의 일부만에 대해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민법에서 공부하시죠. 우리가 등기법에서 계속 또 공부를 할 텐데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요, 분할을 하기 전까지는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굳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요, 분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객체를 인정한 실익도 없다는 거죠. 공시하기도 어려운데 실익도 없기 때문에 분할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는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를 못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보존 등기도 할 수 없고 이전 등기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100번지를 소유할 때 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요,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분할을 하게 되면 이것은 100번지, 100의 1번지가 되겠죠. 100의 1번지 전부를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번지의 일부를 이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한 필지 일부, 그 부동산 일부는요, 매매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요, 경매도 안 된다는 의미가 되죠. 경매라는 것도 매매의 일종이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매매하는 게 경매죠. 그래서 이 일부만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일부만 경매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전부가 경매되든지 아니면 경매가 안 되든지 하는 것이지 일부만 경매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안 돼요. 자, 경매가 안 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권리 중에서 저당권이 있죠. 자, 저당권은요,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면요, 저당권을 설정해봤자 경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도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저당권은 결국 경매하는 권리인데 경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인정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경매도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요, 용익권은 가능해요. 민법에서도 나오죠. 용익권 그러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용익권이 되는 거죠. 자, 용익권은요,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일부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 필지 일부만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필지 일부만 사용하는 용익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익권 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결국 부동산의 일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등기는요, 용익권만 가능합니다. 용익권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냐, 여기에서도요, 다시 또 나눕니다. 소유권과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은요, 다시 소유권에 이제 보존 등기하고 이제 이전 등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전 등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요. 뭐 유증을 통해서 이전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에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냐예요. 자, 갑과 을이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존 등기가 되질 않았어요. 자, 소유하고 있는 걸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등기를 하는데요, 이래가지고 갑 앞으로만 3분의 1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에게만 3분의 1 이렇게만 등기되어 있어요. 자, 을의 지분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분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일부 지분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등기가 가능하냐예요.
자, 그러면은 3분의 1만 돼 있으면요. 어떤 물건이요. 전부가 돼야 되지. 3분의 1만 어떻게 소유할 수는, 물건이 존재할 수는 없죠. 자, 3분의 2는요. 그러면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전부가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분 모두가 등기돼가지고 을에게서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합이 어떻게 돼요? 지분의 합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가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분의 합이 1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지 일부만 이렇게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등기는요. 일부 지분만 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보죠. 이전 등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요. 3분의 2 이렇게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됐어요. 자,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요. 이건 전부 다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갑이요. 이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갑의 지분 3분의 1만 이것만 이제 병이라는 사람한테 3분의 1을 이전을 해요. 자, 그러면 지분만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자, 매매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요. 이전 등기를 합니다. 갑의 지분 3분의 1을 병에게 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 앞으로 3분의 1만 등기가 됐습니다. 3분의 1만. 자, 3분의 1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갑이?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분의 1은 병이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갖는 겁니까? 여전히 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요. 지분만 이전 등기하는 거.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매매를 통해서 지분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지분만 가능해요. 자, 지분만 가능하고요. 자기 지분만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죠. 남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가능한 거예요. 매매를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이전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이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해보죠. 상속 등기.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물론 지분 이전을 한다는 거 이럴 수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분의 1만 병에게 이전합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죠. 병에게 3분의 1만 이전을 하는 거죠. 3분의 1만.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왔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갑이 다 가지고 있다가 병에게 3분의 1만 이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된다고 해보죠. 상속. 자,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됐긴 하는데 그러면 병이 3분의 1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죠. 3분의 1은 갑이 소유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갑은 사망했다는 거죠. 자,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는 등기부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따라서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때는요, 원래 소유자 갑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지분만은 안 됩니다. 지분만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병이 3분의 1을 상속했다. 그래서 상속인이 병, 정, 무, 이렇게 세 사람이 상속인이었으면 각각 3분의 1을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 3분의 1, 3분의 1 모두가 등기가 돼야 돼요. 지분의 합이 1이 돼야 되지. 병을 빼고, 병하고 무를 빼고, 병하고 정하고 3분의 1씩만 등기돼 버리면 3분의 1이 안 보이잖아요, 등기부에. 따라서 전부가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이 두 가지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의 합이, 지분이 되어 있으면 지분의 합이요,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1이 돼야 되는 것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따라서 지분만에 대한 등기,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지분만에 대한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여기가 매매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지분은 갑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유증도 가능합니다. 유증도요.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갑이 사망해가지고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3분의 1이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3분의 2는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갑이 사망했고 병이 유증을 받았으면 3분의 2는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유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매 유증 이런 것들은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전부, 지분의 합이 1이 돼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되지 지분만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매매는. 자, 매매가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경매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경매가 가능하다는 뭐겠습니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그 3분의 1만 경매를 하게 되면은 낙찰 받은 사람이 3분의 1을 취득하게 되겠죠. 경매를 통해서. 이건 가능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원래 소유자가 갖는 것이 되니까요. 따라서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가능해요. 그러나 용익권은요, 이제 반대예요. 용익권, 전세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말하는 거죠. 자, 용익권은요, 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자,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분에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A라는 사람한테요,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서요, A한테 3분의 1,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이런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 의뢰에게 A한테 전세를 내줬다는 것은, 자, 3분의 1만, 전세권은 용익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물건을요, 이 전체 토지를 3분의 1만 사용하는 것과 100분의 1을 사용하는 것과 2분의 1을 사용하는 것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100분의 1을 사용한 사람도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2분의 1을 사용하는 사람도 전체를 사용합니다. 얼마만큼 사용해야 2분의 1을 사용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사용해야 100분의 1을 사용하는 것인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 전세권을 3분의 1은 A한테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 2 한 다음에 다시 전세권을 B한테 3분의 1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A가 3분의 1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도 전세권자다.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분만에 대한 전세권 이런 것들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용익권은. 이건 가능해요. 전세를 설정하면서 전세를 전세금이 3억이다 그러는데 A가 1억을 냈고 B라는 사람이 2억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이 3분의 2 전세. 이렇게는 가능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니까 어떻습니까? 지분의 합이 1이 됐잖아요.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분의 합이 1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분을 빼고요. 이렇게만 등기되는 거. 이런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 등기나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동일한 거죠. 전부가 돼야 되지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분의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분만에 대한 용익권 설정 등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민법에서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권리는 용익권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당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의 일부와 반대되는 것이 권리의 일부, 지분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는 용익권이 되고 저당권이 안 되면 반대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안 되고 저당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되면 어떤 등기만 되느냐? 일단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는 안 되고 이전 등기 중에서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안 된다. 이거는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되고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유일하게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안 된다. 보존 등기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쫙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하사회와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보죠. 이제 6호부터 보시면은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된다는 거죠. 지분에 대해서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도 안 되고요. 부동산 일부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려 열고 보시면은요,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익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도 불가능해요. 단, 일부 지분에 대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 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고, 이전이 가능하니까 저당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 보시면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자,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설명했던 거죠. 보존 등기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지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전원 명의 상속 등기. 자, 전원 명의로만 돼 있으면요, 장남이 혼자 가서 신청하든 막내가 혼자 가서 신청하든 상관없어요. 전부에 대해서 돼 있으면 돼요. 지분의 합이 1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등기는 되는 겁니다. 혼자 신청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원 명의로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보시면은 관공서나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는 등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죠. 가압류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합니다. 법원에 촉탁이 와야만 등기소에서는 가압류 등기라는 것이지, 내가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압류 결정서를 내가 들고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결정이 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등기소에서는요, 법원에 촉탁이 없으면 절대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촉탁에서만 되는 등기가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또 9번 보시면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 중복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이외에도 10번 보시면은 신청 취지, 그러니까 신청서 그 자체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신청 취지 자체만으로 요 내용이요, 또 밑에 있습니다. 자, 각하사유는 복잡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법의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의권 등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부 공유자의 공유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상속인의 일부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되죠. 우리가 뒤에서 맨 마지막에 가등기를 할 텐데,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것이죠. 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전원명의 본등기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기 지분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지분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사람의 판단의 문제니까.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등기가요, 매수인이 여러 사람이면 지분에 따라서 가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지분까지 본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은, 자, 유언자가 생존 중에, 밑에 보시면 거기 있죠. 가등기가 먼저 있죠. 자, 그래서 가로 읽어보시면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청구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또 할 텐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요.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지 처분을 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돼요. 자, 그러나 가로 읽어보시면 가등기상 권리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건 가능해요. 자,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간처분 등기는 안 돼요. 그러나 가등기 권리도요,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했던 거죠. 가등기 권리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나, 본등기하는 건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돼요. 또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자,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을 통해서 이전 등기예요.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언을 한 다음에 아직 이 사람이 유언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어요.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까지는 유언장을요, 그 유언자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정적이지 않은 거죠, 유언의 내용이. 사망을 해버리면 사망했기 때문에 유언장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확정되는 거죠. 그러나 생존 중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생존 중에는 가등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합유 지분의 상속 등기. 자, 합유는요, 우리가 예전에 잠깐 등기 신청 적격 시간에 했는데, 합유는요, 합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단독으로 합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유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부에서는요, 아예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합유 지분의 상속 등기도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 등기. 여러분 민법에서 환매 시간에 공부하시죠. 우리가 또 등기법 시간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자, 환매는요, 매매계약과
그러니까 환매 유보부 그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밑에는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것은 구분 건물 등기부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 등기부는 그 아래도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론 강의 시간에 못하면은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구분건물 등기부를 먼저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구분건물 등기부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여기 구분건물이 있으면은요, 건물이 있으면은 5층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301호가 있습니다. 자, 301호 소유자가요. 보존 등기는 301호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는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301호 소유자의 자유니까요. 자, 그러나 이 표시에 관한 등기요. 301호. 표시에 관한 등기는 이 표시가 301호가 있어야 완전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존 등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돼야 돼요.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구분 건물 등기부 시간에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적권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가 항상 부종 수반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고요. 또 밑에는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됐기. 자, 용익권은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용익권을 어떤 용익권도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다 등기사항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위반이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많지만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 그리고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등기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이걸 조금간 이렇게 가미를 하게 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해가지고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특히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잘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각하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위에도요, 여러 가지 각하사유들이 있는데, 이런 각하사유가 있으면은요, 이제 각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각하결정에서요, 각하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유를 기재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각하가 되는지, 이 사람이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면은요, 왜 각하되는 줄을 알아야 이 사람이 흠결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뭐, 따지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서 각하를 해야 됩니다. 이유. 그래서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이유 기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각하할 때는요, 반드시 가장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교부해줘야 돼요. 송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은 전자 신청을 하든 방문 신청을 하든 상관없이요, 각하 결정은 반드시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송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각하 결정에 있어서는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이 구별이 안 됩니다. 동일한 방법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요,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은 방문 신청에 맞게 처리를 하고, 등기 실행에 있어서도 전자 신청은 전자 신청에 맞게 처리를 하는데, 각하만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양가로 4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각하 결정의 불복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11호까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각하를 했습니다. 등기관이 각하를 하게 되면요, 갑과 을은요, 등기관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즉,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등기 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등기 신청을 각하했을 때는 등기 신청은 신청한 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관이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요. 등기관이 각하한 것이 정당하게 각하가 됐어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각하해야 될 사유야 라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의 신청을 기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한 내용을 지방법원에서 봤더니요. 등기관이 각하를 해서는 안 되는 걸 각하를 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각하했느냐? 빨리 등기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명령, 상급기관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요. 등기관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 이것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반드시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우리는 특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등기는요, 신청 또는 촉탁에서 이루어지거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양가로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각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각하를 해야 됩니다. 각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간과하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때의 그 효력입니다. 이때의 효력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1호하고 2호 위반을 했을 때와 3호 이하를 위반했을 때를 구별합니다. 만약에 간과하고 등기를 했을 때는요. 자, 보죠. 관할권이 없는데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요, 부동산에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라는 관할 등기소가 나오는데, 관할 등기소 아닌 곳에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만 딱 떼봐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등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조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등기사항 위반을 했을 때요. 자, 등기를 봤더니요, 유치권 등기가 돼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갑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갑이 유치권자가 맞습니다. 맞지만은요,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등기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등기법 좀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민법 공부하셨으면 유치권 등기가 됐으니까, 갑이 유치권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어떻습니까? 이건 잘못된 등기죠. 그러니까 뭐 조사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등기부 그 자체만으로 어떻습니까? 명백히 잘못된 등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등기였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당연무효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요. 누가 보든지 간에 등기부 자체만으로 등기 기록 자체로서 명백히 무효라는 거죠. 명백해요. 그럼 우리는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당연무효. 당연히 무효라는 거죠. 뭐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당연무효고요. 자, 갑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됐으면 갑이 유치권자가 아직은 상관없이 그건 잘못된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유치권자가 아니건 즉 실체관계는 이제 권리관계를 말하는 거죠. 실체 권리관계, 민법에서 정해지는 실체관계를 말합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이것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자, 당연히 무효인 등기. 유치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등기관이 발견을 했어요. 자, 등기관이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등기관도 놀래겠죠. 뭐 이런 등기가 다 있냐 했을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보게 되면 참 명백히 잘못된 등기니까. 근데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아직 몰라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등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 우리가 보통 이해관계인 거라면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관계인이요.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등기를 해서 안 되는데 왜 등기가 되느냐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의신청이나 직권 말소에 의해서요,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요,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길지 질지 모를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죠. 유치권 등기는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의신청이나 직권 말소에 의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3호부터요, 11호까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3호부터. 자,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대리는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부상으로는요, 그냥 가백에서 을에게로 등기가 됐습니다. 가백에서, 여기다가 쓰죠. 자, 가백에서요,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에서 을에게로. 자, 그런데 이것을 대리인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인에서 등기가 됐는데, 이 대리인에서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리인은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에 의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대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 이런 것들은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대리인에서 등기가 됐을 때, 그 무권 대리인에서 등기가 됐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알 수는 없어요. 등기부상으로. 명백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요,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됐으면요, 자,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은요, 실체관계에 당연무효는 아니지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무효인 등기. 그렇죠. 자, 그런데 무권 대리인에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등기를 맡겼냐면요, B라는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겼어요. B라는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겼는데 B가 바빠가지고 A한테 대신 등기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요, A는 대리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B에 의해서 어차피 될 등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등기죠. 그리고 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었죠. 그리고 을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대로 어떻습니까? 등기가 된 거잖아요.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요, B가 아닌 A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 뿐인 거죠. 자,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요,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과정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과정을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절차,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 이게 권리자한테 권리 등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요, 이 등기가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 소유자가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비록 등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B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A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소유권 이전받을 의사, 이전할 의사가 서로 일치됐다면 어차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무권 대리인의 신청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과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절차의 하자는 있는 거죠. 절차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실체관계에 부합을 합니다. 부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유효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요,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무효는 아니고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유효가 될지도 모르는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요, 등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법원에서요, 과연 실체관계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합할지도 모르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요, 직권으로 말소해달라는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의 신청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요, 이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가 되는지,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지는 결국 다툼이 생기면은 소송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송으로 의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1호, 2호 위반과 3호 이하 규정을 구별을 합니다. 그 규정 위반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1호와 2호는요,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등기부 자체만으로도 명백하다는 거죠. 이런 건 당연 무효가 된다.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다. 그러나 3호부터 11호까지는요, 당연 무효는 아니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당연무효가 되는, 각하 사유 중에서 당연무효가 되는 1호, 2호,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요, 방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리 1번 보시면은 1호하고 2호에 위반됐을 때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넘기시면은 3호 이하의 경우에는요.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에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없고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세 번째 테마인 각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각하. 자, 그런데요. 각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아직 등기가 실행돼서 완료되기 전까지는요. 자신은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한다는 거죠. 취소. 신청했다고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등기 신청의 취하라고 합니다. 자, 보죠. 1번. 자, 등기 신청의 취하란 등기 신청이 신청한 등기가 아직 완료되거나 각하가 돼버리면 취하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는 그 등기 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철회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하면서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X, Y, Z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죠. 이거는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따로따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따로따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따로따로 취하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괄 신청을 했을 때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일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요 하나만 따로 취하가 가능하냐예요. 보통 이런 건 잘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이 동그라미죠.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일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양가로 2번 취하할 수 있는 자는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제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요. 신청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취하의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신청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어요. 자, 신청했으니까 그 대리권은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신청이 끝났으니까요. 따라서 취하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취하를 위한 대리권이 다시 또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자, 등기 신청이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든지 또는 등기고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의 취하도요. 공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부만에 의해서 일방만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취하와 관련돼서는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취하의 시기와 방법이 있는데, 시기는 완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취하의 방법은요, 방문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요, 취하도 방문해서 이제 취하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나 전자신청 같은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해놓고 방문해서 취하를 하게 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까 취하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취하 버튼에 이제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하의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서 취하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각하 사유도 해당되지 않고요. 취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이제 실행하게 되겠죠. 자, 등기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의 보시면은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이제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등기 실행 순서는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해야 되겠죠. 접수번호에 따라서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뭐 밑에 수십 필지, 여러 필지의 뭐 집단 사건이라든지 또 범죄적 판단이 어려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사건을 먼저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건을 먼저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지기 때문에요. 접수번호가 늦는 사람은 등기가 먼저 실행했다고 해서 권리가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것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이제 등기 기록 방법인데요. 자, 등기부는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실행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이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완료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된 걸로 볼 거냐라는 거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등기소에는요, 등기관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자, 1호 등기관이 있고, 2호 등기관이 있고, 또 3호 등기관이 있고, 이렇게 하겠죠. 등기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실행을요, 누가 했는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등기가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등기관 앞에 있는 컴퓨터에는요, 다 각각 식별 부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별 부호들이. 그래서, 자, 1호 등기관이 등기를 했을 때는 딱 거기에 이제 식별 부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아, 이거는 1호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컴퓨터마다요, 자기 고유 번호들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 1호 등기관이요, 만약에 부정한 어떤 등기라고 해서 3호 등기관 여기 와가지고 등기를 해버리면은 증거가 없으면은요 3호 등기관이 한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알기 위해서요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여기에 식별 부호들이 컴퓨터마다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1호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를 하게 되면요, 완료와 동시에요, 이 컴퓨터에 이게 내장되어 있는 그 식별 번호가 이제 딱 부여가 돼요. 식별 번호가 부여돼가지고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때 등기가 이제 완료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양가로 4번 식별부에 기록해가지고요.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완료가 되는데 언제 등기를 마치는 거냐면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4번 보시면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식별부호를 이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동시에 식별부호가 바로 이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가 완료되는 거죠. 자,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요. 이때 완료가 됐을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은 등기관이 언제 등기를 실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권리 순위가 정해지니까 권리 순위를 등기관이 결정해 버리잖아요.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완료가 되면 완료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완료가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적 정리에 있어서도요. 지적 정리라면은 정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등기 촉탁이라든지 또는 통지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았죠. 자, 그래서 완료가 되면요. 완료 후에 절차가 또 있습니다. 완료가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에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완료 후의 절차로는요. 먼저 자 보죠. 자, 갑에게서요. 을에게로 이제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권리자가 이제 등기가 됐잖아요. 새로운 권리자.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리증을 줘야 되겠죠. 네가 권리자다라는 권리증을 주는 거죠.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등기필 정보죠. 자, 그래서 완료의 절차로서요.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등기필 정보의 작성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신청 절차에서 한번 했던 거죠. 신청을 할 때. 자,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와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을에게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거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요,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이고, 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새롭게 다시 작성해서 을한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요, 새로운 이제 등기가 완료됐을 때 작성 문제가 나오는 거고,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신청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은 이제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새롭게 작성해 준다는 거죠. 자, 등기부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때 그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정보로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가로 2번 보시면 등기필 정보에 작성해 가지고요. 자, 이렇게 1번 보시면 새로운 권리를 맞췄을 때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밑에 봐서요. 신청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됐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요.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인감 정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소유자는 을인데 어떤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걸 또 증명하는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이것이 함부로 굴러다니면 안 됩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의 작성에서요, 통지해 주는 것은요, 통지하는 것은 이 새로운 등기필 정보는요, 신청인이 권리자가 됐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자가 새롭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넘기시면은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요, 구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를 보죠. 자,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겼습니까? 먼저 첫 번째요. 우리가 권리 변동 그러면요, 보, 이, 변소, 설처 6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이거 외우시라고 했죠. 자, 이 중에요,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되죠. 자, 이전 등기를 해도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죠. 자, 그런데 변경 등기라는 것은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이름만 좀 바꿨다랄지 아니면 주소가 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고 개명을 했다랄지 주소가 이전됐을 때 이때 하는 것이 변경 등기예요. 자, 변경 등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죠. 같은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소멸의 등기는 권리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죠.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자, 설정 등기는 우리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은 보존, 이전, 설정 등기에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요. 이때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 중에서 가등기가 되는 게 있죠. 자,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되죠. 처분 제한도 가등기가 안 되고 이 셋 중에 가등기가 되는 것은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도 또 가등기가 되는 거죠. 자, 가등기도 어떻습니까?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이전할 때는 또 등기필 정보, 내가 가등기 권리자라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등기를 했을 때도요, 가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을 앞으로 지금 가등기만 돼 있어요. 가등기만 된 경우에도요, 을한테 가등기필 정보를 줘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가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이전과 설정에 의한 가등기도 새로운 가등기 권리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설정과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권리자를 추가하는 권리자가 추가된다는 거죠. 추가하는 경정, 변경 등기를 말해요. 자, 여기서는 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로 경정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권리자가 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줘야 될 것이고,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인 표시변경 등기예요. 자, A와 B가 합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A, B, C가 합의하는 걸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새로운 권리자 C가 등장했으니까 C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겠죠. 갑이 혼자 소유하던 것을 갑을의 공유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을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다만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다만 이 권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권리자가요, 동시에 신청을 했을 때요, 신청인이 됐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자가요,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잖아요. 만약에 을의 등기가요, 갑 등기 의무자의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갑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된 등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신청은 갑이 했고요, 권리자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을이 신청한 게 아니라 갑의 단독 신청,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권리자가 다르죠. 권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가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돼가지고 굴러다니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고 을과 병 사이에 전매를 했습니다.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가 가능하지만 3자 합의가 없어가지고요, 결국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이 대위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병이 신청을 하게 되겠죠.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는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가 되니까요, 권리자는 을이 되겠죠.
즉 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자, 보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요. 자, 1번 보시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자, 직권으로 했어요.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등기필 정보 작성해 주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 또 채권자 대의권 행사로 등기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등기필 정보 작성해 주지 않고요. 자,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그래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이 권리자가 신청인인 경우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밑에 내용 보시면은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번째죠. 등기 권리자인 경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나중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이 사람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또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통지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으면 작성해 주지 않아요, 또. 권리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 나는 등기필 정보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으면요, 이런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데 작성해 주질 않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하는 경우하고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1, 2, 3, 3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자, 등기필 정보는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요.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 자, 등기가 다 됐으면은요, 등기가 됐다라는 이제 통지를 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 자, 등기 완료 통지는 모든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권리자에게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다는 걸 알려주고요. 또 신청인에게도 통지를 해줍니다. 네가 신청한 대로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요, 모든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완료 통지를 하고요. 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새로운 권리자가 된 사람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요. 자,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가 됐다는 통지일 뿐인 것이지, 이 사람한테 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등기가 끝났다는 걸 통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등기 완료 작성 및 통지 있는데요. 자, 등기 완료 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는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 하나요. 반가로 입원해서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자에서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등기관의 직권으로, 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게 되면요,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표제부의 소재가 바뀌게 되고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의 주소가 또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내용은 어떤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으면은요, 지적소관청도 알고, 등기소도 알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도 서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청할 필요도 없죠.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제비의 소재가 되겠죠. 표제비의 소재 변경 등기랄지,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직권으로 됐을 때는 굳이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안 합니다.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넘기시면 양가로 4번 있는데요. 자, 등기 완료 통지를 새로운 권리자 신청인에만 통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가백에서 을에게로 어떻습니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지적 공부도 소유자를 가백에서 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가 을이니까 이제 을로부터 뭐 세금 거둬야 되겠죠. 자,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유자 변경 사실을 통지 및 과세 자료 제공해서 1번 보시면 이제 소유권 변동에 따른 그 소관청, 대장 소관청에 통지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한다.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는요, 가등기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적공부에는 가등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했을 때는 지적소관청에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세무서장에만 통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이의신청은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각하를 했을 때, 정당한 등기 신청을 했을 때 각하를 하게 되면은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의신청은요, 10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나왔어요. 한 9년 만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한동안은 이의신청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해서요, 제 2장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외의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